테슬라 투자 소식입니다. 테슬라 1분기 인도 대수 42만 대 넘을까? 관심. 이번 주말 발표될 테슬라의 1분기 인도 수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마켓워치에 따르면 이번 주말에 마감되는 납품 숫자는 테슬라가 올해 초 전 세계적으로 차량 가격을 인하한 이후 처음 발표하는 수치다.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는 지난 4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수요가 생산을 훨씬 초과한다며 생산 속도의 거의 2배에 달하는 주문을 받고 있다고 말했었다. 이 같은 언급이 올해 테슬라가 55% 급등한 큰 이유로 꼽힌다. 테슬라는 일반적으로 매 분기 첫 월 2일에 분기별 배송 수치를 보고한다. 분석가들은 2022년 4분기 약 40만 5천 대에서 2023년 1분기에 약 42만 대 인도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전 분기 대비 약 4%, 2022년 1분기에 인도된 약 31만 대와 비교할 경우 약 35%의 증가를 의미한다. 바클레이즈의 분석가된 레비는 테슬라가 월가 컨센서스인 42만 대를 넘어선 42만 5천 대를 인도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이것이 테슬라 주가를 올릴 것이라며 투자 의견을 매수로 올리고 목표 가격을 $275로 제시했다. 시티의 분석가 이태희 마이클리는 주식에 대해서는 보유 등급을 갖고 있지만 목표 주가는 이날 $146에서 $196로 상향했다. 그는 중국 내 테슬라 차량 등록이 4주 연속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테슬라의 상하이 공장은 1월과 2월 2달간 약 14만 대를 생산했다. 6만 1,000대는 중국 내로 배송됐고 나머지는 수출됐다. 테슬라는 중국 공장에서 유럽으로 수출하는 자동차도 생산하기 때문에 상하이 공장의 총 판매량으로는 정확한 판매량 예측이 어렵다. 리비안 투자 소식입니다. 모간 스탠리 리비안이 테슬라보다 더 공격적 성장 가능. 비용 절감은 과제. 미국의 전기차 스타트업 리비안의 주가가 사상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모간 스탠리가 리비안에 대해 여전히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했다. CNBC에 따르면 모간 스탠리의 아담 조나스 애널리스트는 리비안에 대해 테슬라와 비교해 공격적인 성장에 주목하지만 비용 절감이 필요하다는 분석을 내놨다. 조나스는 리비안이 올해 운영 및 자본 지출 모두에 거의 $60억 지출할 수 있다며 이는 올해 1년 전체 수익의 1.5배에 달한다고 예측했다. 그는 2015년 테슬라와 2023년 리비안의 운영 성과를 비교할 때 리비안의 보다 공격적인 성장, 수직 통합 및 동시 출시 전략이 조직에 가장 큰 부담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조나스는 또 리비안이 2015년 테슬라보다 훨씬 가파른 성장률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출 수준이 더 높다며 불확실성이 너무 많은데 2차 공장과 3차 모델 라인을 추가할 때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모간 스탠리는 여전히 리비안에 대해 비중 확대 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며 목표 가격은 $26 이상으로 거의 90%의 상승 여력을 의미한다. 조나스는 비중 확대 의견에 테슬라를 제외하고는 유일하게 추천하는 전기자동차 스타트업 주식이라고 밝혔다. 그는 리비안 주식이 약세의 경우 $5, 강세의 경우 $55라는 다소 넓은 위험 보상 범위를 보여주지만 우리는 리비안의 차별화된 제품, 확장 가능한 최종 시장, 비용 절감 잠재력, 현금 보유량 및 밸류에이션으로 인해 여전히 낙관적이라고 설명했다. 애플 투자 소식입니다. 애플 CEO 중상무 장관과 만나 공급망 논의, 광폭 행보. 팀 쿡 애플 최고 경영자가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과 만났다고 중국 상무부가 밝혔다. 상무부에 따르면 왕 부장은 이날 쿡 CEO를 만나 규칙, 규정 및 기타 시스템을 비롯해 높은 수준의 개방을 꾸준히 확대해 애플을 비롯한 외자, 기업에 좋은 환경과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양측은 애플의 중국 사업 발전, 산업망 및 공급망 안정화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애플은 지난해 중국의 엄격한 방역 정책인 제로 코로나로 인해 직접적인 타격을 입었다. 아이폰의 도시로 불리는 허난성 정저우시에는 애플 아이폰, 아이패드 등을 조립하는 주요 제조업체 폭스콘 공장이 위치해 있다. 대만 기업인 폭스콘은 애플의 최대 하청 기업으로 정저우 공장에서 최신 기종인 아이폰 14 시리즈를 80% 이상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코로나19 방역으로 인한 생산 차질은 매출 둔화로도 이어졌다.
이에 애플은 중국을 벗어나 인도, 베트남 등으로 생산시설 이전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왕 부장은 쿡 CEO 외에도 퀄컴, P&G, 캐링그룹, 화이자, 호닝, 메르세데스벤츠, BMW 등 중국을 찾은 글로벌 기업의 CEO들과 각각 회동했다. 쿡 CEO를 비롯해 이들 글로벌 기업 CEO들은 25일부터 이날까지 이어진 중국 발전 고위급 포럼 참석차 베이징을 방문했다. 이 밖에도 쿡 CEO는 이번 방중 기간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쿡 CEO는 지난 25일 포럼의 한 특별 세션에서 애플과 중국은 같이 성장했다면서 중국의 혁신은 빠르게 이루어져 왔고 향후 더 빨라질 것으로 믿는다고 중국을 칭찬하는가 하면 중국의 농촌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지출을 1억 위안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24일에는 쿡 CEO가 베이징 산리툰에 위치한 애플 매장을 직접 찾아 소비자들과 소통하는 깜짝 이벤트를 벌이기도 했다. 중국 네티즌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미국에선 중국의 짧은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틱톡을 마녀 사냥하고 있지만 중국에선 쿡 CEO를 환영하고 있다면서 쿡 CEO의 행보를 반겼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 매출의 20%가 중국, 홍콩 등에서 발생하고 있다. 2015년 이후 애플은 매년 중국에서 40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렸고 지난 회계연도에는 중국 매출이 거의 750억 달러에 달했다. 엔비디아 투자 소식입니다. 엔비디아 게티 이미지 미스2와 생성형 AI 분야에서 협업 나서 인공지능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가 생성형 AI 분야에서 게티 이미지, 미스2 등 기업과 잇따라 손을 잡는다. 엔비디아는 열린 연례 개발자 콘퍼런스에서 비주얼 콘텐츠 제작 플랫폼 게티 이미지와 생성형 AI 분야에서 협력한다고 밝혔다. 양사는 엔비디아 피카소를 사용해 두 가지 생성형 AI 모델을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피카소는 엔비디아 AI 파운데이션 클라우드 서비스의 일환으로 해당 모델을 사용하면 콘셉트 입력 후 단 몇 초 만에 맞춤형 이미지 또는 비디오를 만들 수 있다. 그랜트 파알 엔비디아 최고 제품 책임자는 엔비디아와 협업은 생성형 AI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훌륭한 조합이라고 말했다. 엔비디아는 일본 제약업체인 미스이물산과도 협력한다. 이번 협력을 통해 엔비디아는 분자역학 시뮬레이션 및 신약 개발을 위한 생성형 AI 모델 등의 기술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엔비디아는 BMW 그룹이 엔비디아 옴니버스 플랫폼 사용을 확대한다고 강조했다. BMW 그룹은 엔비디아 옴니버스를 활용해 2025년 가동을 시작할 헝가리 데브레첸 전기차 공장을 비롯해 전 세계 생산 네트워크 전반에 걸쳐 산업용 메타버스 애플리케이션을 구축 운영할 전망이다. BMW 그룹은 실제 생산을 시작하기 수년 전부터 가상 세계를 활용해 레이아웃, 로봇공학, 물류 시스템을 최적화하고 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는 BMW 그룹이 옴니버스를 통해 이룬 진전이 매우 기대된다며 이번 파트너십으로 전 세계의 차세대 스마트 커넥티드 공장을 위한 가상 통합 및 가상 툴링의 경계를 계속 넓혀갈 것이라고 말했다.